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의부에서 재개발을 전문하는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장정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보도자료에 역세권 재개발 투기 세력을 강력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자 조간용으로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15분부터 보도할 수 있다 나왔는데요.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 세력 강력 차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활성화되면서 투기 세력의 유입, 유료 대책 가동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요. 10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날이죠.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해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우선 두 가지 방안을 우선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비개입 공람 공고일로 또 사전검토 신청일에 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건 신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주민 보호를 위해 투기 세력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정 역세권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보러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개입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이제 설정됩니다. 정비개입 공람 공고일이죠. 현재는 구역 지정일인데 사업 추진 지역 내 노후도 변동을 추구하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 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정비법으로 가다 보면은 권리 산정일이 구역 지정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신축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제 공람 공로로 정하고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 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 건립 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자 10월 26일부터 강력한 투기 제어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번에 6월 30일자 서울시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역세권으로 준비하던 곳이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이제 서울시에 신청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가다 보면은 아마 여기는 6,000평, 9,000평 가지고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지역주택 조합이 지구 단위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 정비 계획 두 가지 계획이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 개입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정 역세권이라 보면 되실 겁니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 방지 대책 중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행위 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하고 행위 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을 지정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5.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사
대책,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이런데 이제 공모로 하지 않습니까? 모아타운 같은 데는. 그때는 뭐 어떤 게 되느냐? 권리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놓죠. 여기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에, 그 공공재개발을 이제 이 지정된 데가 이제 신월 7동 2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목동에서 이제 들어갔다. 근데, 각 구에서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신월 7동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 해에 미리 권리산정일을 정해놨죠. 2021년 1월 28일. 그 다음에 선정된 데는 공모일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쪼개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축들이 이제 늘어나는 걸 미리 방지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정비법으로 가는 곳에는 그 행위 제한, 건축 행위,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이제 둡니다. 도시 및 주광지 19조에 보면은 지역 단체장이 그걸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바로 우선적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신속통합 계획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를 구역을 정해서 대책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하는 기준이 당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진다는 얘기죠. 지문조기를 차단한다. 근데 이 공람공고일도, 자, 지금 이제 신정역세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반 제한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양천구 같은 데는 2023년도 7월 6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정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7월 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곳은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구청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그 이후에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 이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더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게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90제곱미터 이상이죠. 토지를 여러 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광진구 자양 몇 지역에서는 도로 지분이 이제 한 뭐 400제곱미터를 이제 이렇게 100제곱미터씩 분양해서 이제 매매를 했죠. 그래서 주택이 아닌 토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대체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 도시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단독을 사서 멸실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해서 하다 보면 조합원이 1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12명으로 늘어난다 한다 그러면은 뭐 벌써 그거는 사업성이 그만큼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세대 공동 신축 등은 권리 산정 기준은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이제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하여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을 막기 위해서 국토기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축을 막기 위한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10월 26일자로 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26일 이후부터에 진행되는 도시정비용 역세권 재개발은 이대로 간다고 보는데, 지난 6월 30일자 대폭 강화를 해놨습니다. 이제 뭐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6,000평, 9,000평이고요. 이제 그쪽에 지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 30%에서 60% 올려놨고요. 또 이렇게 그 구역 내에 신축 건물이 10년 이상 된 신축 건물이 15% 이상 되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m 도로원에 접한 그런 이제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는데 아마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좀 제가 의구심을 한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제한 적용 예외가 나왔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한다. 전 정부가 그래서 상당히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법이라는 거는 공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게 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발표한 날로부터 이제 공포로 해서 이제 문제부터 이제 이걸 적용하겠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따져봤는데 취득세 문제도 그렇고 중과세 문제도 그렇고 주택 문제도 그렇고 발표한 날 소급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참 그로 인해서 아마 표심이 많이 날아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발행위 고시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정 역세권의 예를 들면은 2023년 7월 6일자에 이제 이게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적용해서 예외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증가, 재복구, 이제 가나다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업지 적용에 관한 사항. 자, 사전 검토를 득하고, 자,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는 정비계획 공고일이 됩니다. 신정 역세권을 재개발하면 아직까지 공고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 게재일이죠. 자, 현재 2024년 10월 26일 당시 이미 정비계획 공고가 실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2024년 10월 26일 기준에서 절차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지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신정 역세권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침이 나왔는데요.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 시행 내용인데 권리산정 기준일을 먼저 구역 지정에서 정비계획 공고일로 이제 앞당겨서 하겠다. 그에 대한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1항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행위 제한. 자, 우리가 이제 신축의 이제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내용은 구청장이 사전 검토 신청한 날로 이제 기준에서 행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당시 이미 행위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르겠다는 얘기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국계법이라고 그러죠. 제63조 1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반 건축 집합 전환, 자, 기타 세대수를 이제 증가시키는 일제 행위. 그래서 또 토지 분할도 나왔습니다. 이제 토지 분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이제 그쪽 광진구 쪽에서 도로 지분을 갖다가 이제 100제곱미터씩 잘라서 팔았던 그런 상황이 되죠. 그게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진의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가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 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년간. 지금은 이제 이 3년간 이제 개발 행위 제한이 이제 이게 그 두 번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죠.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자는 이제 그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이 나오기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놨으면 그 법에 따라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투기 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역세권, 이게 10월 26일서부터 목요일이죠.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 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 행위 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서울시에서 부침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검토를 득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 기회고, 그 다음에 안내문 게재일 10월 26일 당시에 이미 정비계획 공란 공고가 실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일이 이제 권리산정일이 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이제 2024년 10월 26일 기준에서 행위 제한 절차가 추진되고 앞으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이제 이미 지정이 된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일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이제 서울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게재해 놨는데요. 안내하는데 이렇게 서울시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세히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죠.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면목 역세권도 가보고 또 광운창 역세권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미 많은 곳에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이게 장기전세주택 운영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타격을 입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장 동안을 면밀하게 주시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대책이 되다 보면은 또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아마 줄어들어서 사업 전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미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2023년 7월 6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 안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대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2000구역 지정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